자, 저당의 유동화 있죠? 저당의 유동화 342페이지 되겠죠? 342페이지 되겠어요? 저당의 유동화. 이 저당의 유동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 저당 시장의 구조라서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 또는 다른 말로 저당 시장의 구조 이렇게 씁니다. 저당 시장의 구조. 여기도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당 시장의 구조로 보면 크게 놓으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라는 저당 시장이 있으면 저당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이고, 2차는 자, 증권이 만들어지는 유동화는 2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일반 수요자란 말을 씁니다. 일반 수요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 수요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수요자는 차입자를 말해요.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 그죠? 이 차입자겠죠. 이 차입자가 금융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기관 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가장 대표가 은행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가겠죠. 이 금융기관. 그래서 은행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 등이라 본다. 만약에 국민은행이 존재한다 가정합시다. 이 국민은행이 자, 이 주택 부분에 빌려줄 자금이 있겠죠. 자, 1,000억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다 봅시다. 자금 1,000억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자, 국민은행의 입장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죠? 빌려줄 때, 자,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빌려준다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주면, 자, 이 1,000억을 몇 명에게 빌려줬습니까? 2,000명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돈을 빌렸을 때 저당할 수 있는 권리를 돌라 할까 말까요? 이걸 뭐다? 저당할 수 있는 권한을 돌라 하겠죠. 그래서 저당할 수 있는 권한을 돌라 합니다. 그러면 1차는 뭐다?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우리가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빌려준다면, 자, 2,000명에게 빌려주면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고정화라고 불러요. 이걸 고정화라 씁니다. 그러면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를 고정화라 씁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저당권을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저당권을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빌려줬을 때 이때 자, 차입자는 이자를 준다라고 말을 쓰는데, 은행은 저당을 함으로써 이자를 받겠죠. 이자 받은 만큼 뭐가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7% 받는다 가정 안 해봅시다. 되겠죠. 자,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걸 팔 수만 있다면, 뭐 할 수만 있다면? 팔 수만 있다면, 같은 종류를 묶는 것을 우리가 저당 패키지라 씁니다. 저당보다 패키지화. 자, 저당 패키지화 이렇게 말을 써대고, 이걸 저당을 뭐다? 집합시켰다. 같은 종류끼리 집합시켰습니다. 자, 집합화. 지역별 용도별로 이걸 모으는 것을 집합화. 또 어떤 책들은 풀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저당 패키지화, 풀 조성, 저당 집합화.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였습니까?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유동화 중개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니팩과 프로드팩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어요. 자, 이걸
코리안이 한국 맞죠? 한국. 하우징이니까 주택입니다. 파이낸싱이 되겠죠? 금융. 코퍼레이션과 공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자로 우리가 광고 같은데 HF라고 많이 광고를 냅니다. 여기서 이 저당권을 무한정 매수해 준다면, 자, 이거를 무한정 사준다면 현금이 은행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자, 만약에 1,000억만큼 저당권을 팔았다면 1,000억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죠. 또 빌릴 수 있습니까? 2차에서 저당권을 무한정 구입해 준다면 1차는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이론상 성립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저당 패키지를 팔 때 이 이율은 이것보다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1차 금리와 2차 금리를 비했을 때 1차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2차 금리가 1차 금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뭐다?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자, 자금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해도 됩니까? 포트폴리오로 보유해도 됩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한다. 이 말은 저당권을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자 100% 먹겠죠. 그러면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거를 2차 시장에 뭐다? 매각하면 됩니까? 팔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인 유동화 중개기관도 여기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여기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뭐다? 보유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보유해도 돼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해도 관계없습니다. 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걸 저당권을 기초로 뭐다? MBS를 발행하겠죠. 이 MBS를 발행하여 파는 거예요. 이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MBS를 발행하여, 자, 저당권을 기초로 이 증권을 이 증권입니다. 2차는 뭐가 형성된다? 증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거를 MBS를 발행해서 매각한다면 이 이율은 이것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될 것 같아요? 낮아야 됩니다. 되겠죠? 팔면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누가 산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이든 사겠죠. 이걸 살 때 이 투자자가 증권을 살 때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요구 수익률이 이것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4%라면 증권의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라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증권 수익률이 높죠.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증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3으로 현금이 이쪽으로 유입됩니까? 안 됩니까? 현금이 이렇게 유입되거든요. 자, 우리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MBS 수익률은 저당 당시의 수익률을 추가한다고 시험 났거든. MBS 이 매각할 때 이 수익률이 MBS 수익률이 뭡니까? 저당 당시의 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다 라고 시험에 놓으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동화는 1차에서 발생합니까? 2차에서 발생합니까? 유동화는 2차에서 발생하지 1차에서 유동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1차는 채권 관계 형성됩니다. 유동화는 2차에서 발생하는 거지 1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됐죠. 이 국민은행은 자, 특수목적 회사, 그죠? 특수목적 뭐죠? 그래서 특수니까 스펙셜 퍼포저 컴파니라 씁니다. 그죠?
스펙설이 특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특수의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서류상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 서류상.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자만 존재하겠죠. 그럼 대표자만 있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은행에는 채권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을 은행에서 직접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채권을 직접 발행해서 매각하는 경우 있습니까? 직접 발행해서 매각해야 되겠죠. 자, 이 채권을 직접 발행하여 매각한다. 그러면 채권을 직접 발행해서 매각을 하든, 그죠? 매각을 하든 뭡니까? 유동화 중개기를 통해서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자, 1차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1차라 부른가 하면 이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있는 것을 뭐다? 1차 저당시장이라 부르고, 2차는 뭡니까? 자, 여기 있죠? 자, 이 금융기관을 다름으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을 우리가 대출해주는 기관이라 씁니다. 이걸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있으면 모두 뭐다? 2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자, 저당시장의 구조 별표 치시고, 이것도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둬야 됩니다.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1차 저당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1차 저당시장, 저당을 대부분 수요자, 요거 밑줄 그으면 수요자와 저당을 대부분 금융기관 줄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해서 요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있으면 모두 1차 저당시장이라 씁니다. 그래서 요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있으면 모두 뭐 된다? 1차 저당시장이라 썼습니다. 되겠죠? 자, 이는 저당 유동화에 이루어진 전 단계인 저당 채권이 형성됩니까? 뭐가 형성된다? 채권 형성된다. 채권 형성 줄 것입니다.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1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차 저당시장은 저당 자금 대출이 주는 시장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 보유해도 됩니까? 이 저당권을 은행이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거를 돈이 없으면 뭡니까? 자금이 여유가 없으면 2차에 파는 거예요. 여기서 유동화 중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팔면 등기부상 채권 양도로 넘어갑니다. 등기에 표시됩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거 채권이 유동화 중개기 한국주택금융 채권이 양도가 되었구나. 양도되더라도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팔기도 합니다. 1차 저당 대출자는 1차 저당 시장이 자금의 공급자가 되며 2차는 자금의 수요자가 됩니다. 자, 2차 저당 시장 가봅니다. 자, 저당 대출기관이 은행입니다. 대출기관이 밑줄 잡겠습니다. 대출기관 노란색입니다.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모두 2차 저당 시장이 됩니다. 자, 이 저당을 사고 팝니다. 이 저당을 팔았잖아. 이 저당을 사는 거예요. 그죠? 사고 파는 시장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자, 주택장 공급이 되는 시장이다. 자, 동그라미 2번. 1차 저당 대출자는 2차 저당이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2차 저당식은 저당을 받는 원래 차입자 직접 관계 없다. 얘네들이 나중에 저당권을 사서 MBS를 발행할 때 얘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발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을 유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럼 유동화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2차에서 유동화가 결정되지 1차에서 결정한다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밑줄 긋습니다. 2차 저당시장이 없다면 1차는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겠죠. 만약에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한정 저당권을 구입해 준다면 1차인 은행은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상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동화는 어디서 발생한다?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놓으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맞출 수 있고요. 제가 한 장 넘겨서 여러분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 풀다 보면 구체적으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MBS 발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1번 주택 소유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합니까? 자, 두 번째,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대출 채권을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이 저당권입니다. 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3번에 보시면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죠. 자, 네 번째,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단기적으로 주택을 하락시킬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까? 유동성 자금이 늘어납니까? 돈을 무한정 대출할 수 있다면 수요는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을 구입할 사람이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돈 빌려가니까 수요자 살 사람이 늘었잖아. 요즘 왜 경기가 안 좋을까요? 대출 규제를 다 묶거나 그래요. 다주택자를 대출을 못하게 묶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몇 개씩 사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죠? 다주택자를 대출을 못하게 묶어 놓으니까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계속 이렇게 못 가요. 일정 기간이 흐르면 뭐다? 정부도 손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개인 부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문자 날라왔네. 대구시에서 뭡니까? 돈 빌려준다고. 예? 빌려준다고 문자가 날라왔어. 어떻게? 학운연합회에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대. 그죠? 대출 와서 뭐다? 은행에서요? 대출을 해준대. 한도가 7천만 원이라고 학운연합회에서 문자째가 왔어. 그죠? 보증은 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 쓰고 그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내주고요. 이자도 1.1% 부담시켜준대 대구시에서. 그래서 1.7%인가 그렇게 지금 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대구에서 이자 부담을 해주는 조건부 대출을 지금 한다고. 결론적으로 개인 부채 양성하는 거잖아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맡겨놓고 뭐다? 사업자 대출은 풀어준다. 이 말은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사퍼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기업 앞에도 한번 보세요. 파산자 입구는 뭐다? 동구청에서 뭐다? 보증서가 돈 빌려준다고 적어놨어. 현수막 또 걸어놨어. 여기. 그럼 나중에 이거 다 뭐다? 서민들 나잡아지면 어떻게 하는데? 정부에서 대신 다 갚아주면 되지. 뭐 걱정이야? 신기업 가는 입구에 이거 보세요. 걸어놨어요. 동구청에서 그죠? 보증서가 돈 빌려준다고. 예?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고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뭐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머리 쏟는 게 지금 그거라고요. 그래서 어제 누가 한 명 그거 현수막 보고 빌리러 간대. 동구청으로. 나중에 부도 내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죠? 자, 봅니다. 자, 보시고요. 4번 봅니다. 채권 투자는 안정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네 번째, 정부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해 단기로 주택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되겠죠? 5번에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불량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은 돌아야 됩니까? 안 돌아야 됩니까?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죠. 1층에 지금 쭈커피 지금 장사해요, 안 해요? 근데 아침에 올 때 문 닫아놨던데. 알바 다 잘랐는 것 같은데. 아, 해요? 아침에 오니까 내가 9시 반 되고 왔는데 알바 다 잘랐는데 사람이 없던데. 알바의 커피 열려 있어요? 있었어요.
알바비가 비싸가지고 요즘 그 커피 팔아가 알바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내 지금 볼 때 1층에 사장님 인상 팍팍 쓰고 다니던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인데. 아, 커피 맛이 없어졌다고요? 원래 괜찮았다 하던데. 자,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유동화 제도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안 놓으면 뭐다? MBS 종류가 시험 나옵니다. 345페이지. 300 뭐다? 45페이지. 자, 이 MBS 종류가 시험 나옵니다. MBS 종류 별표치입니다.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자, 28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원래 찬스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이래 되면, 그죠? 그래서 MBS 종류 있죠? 자, MBS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칩니다. MBS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MBS 종류. 요즘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을 안 써요. 어느 지역 가도. 돈은 많이 풀었다 했는데 정부에서 엄청 많이 찍어서 풀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 쓸 돈이. 경제가 팍팍 막혀. 우리 사장님처럼 돈 많은 분이 팍팍 써줘야 돼. 그죠? 네, 맞아요. 팍팍 써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다니까. 설락해도 중요한 것은 돈이 있으면 쓰고 싶지 누가 안 쓰고 싶습니까? 그죠? 없어서 못 쓰는데 뭐 방법 없잖아. 그죠? 자, 여기 지분하고요. 지분하고. 그죠? 자, 지분 있고 부채 있습니까? 지분형 있고, 자, 채권형 있어요. 지분형 반대가 채권형이에요. 시험에 놓으면 지분형과 채권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비교해서 봐야 되고, 지분형으로 가장 대표로 놓는 게 MPTS가 있습니다. MPTS라고 되고, 채권형은 MBB가 있어요. MBB 이렇게 있거든. MBB 되겠죠? MBB가 있거든요. 시험 놓으면 이거 두 개 반대로 나와요. 그죠? 이 반대로 나와요. 그죠? 이거 두 개를 자 짬뽕 했는 게 혼합형입니까? 이걸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이 혼합형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혼합형이 두 가지 있죠? MP, TB와 CMO 있습니다. CMO 이렇게 했죠. CMO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다? 자, MPTS와 MBB를 비교해서 시험 잘 나옵니다. 책에 많이 적어놨는데 시험은 간단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간단해서 이체한다 해서 이체증권이라 쓰겠습니다. 이체증권 통과되겠죠? 자, 모게이지 피스스로스가 통과시킨다는 뜻이죠? 모게이지가 저당권이라는 뜻이요. 모게이지가 뭐다? 저당권. 피스스로스가 뭡니까? 통과시킨다. 이걸 피스스로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세큐리스가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뭐다? 모게이지 뺏기드 번드라서죠. 번드가 뭡니까? 번드 채권이라서죠. 저당을 가지고 저당 담보부 채권이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저당 채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형과 채권형을 반대로 놓으면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저기 나왔는가 보게. 처음에 돈 빌린 사람 있어 없어요? 돈 빌린 사람 있겠죠? 차입자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입자가 처음에 돈을 빌렸어. 어디로 가 빌렸습니까? 금융기관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금융기관 빌렸죠. 금융기관은 이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았죠. 그러니까 금융공사를 하겠습니다. 금융공사에 갖다 팔았어요. 여기는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매각이란 말이 반드시 돌아요. 그죠? 저당들 팔았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 샀는 것을 기초로 해서 뭡니까? 이거를 뭡니까? 투자재에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버립니다. 여기도 팔아버렸어요. 증권을 발행해서 뭐를 발행해서? MPT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통째로 팔아버렸어요. 팔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저당권으로 시험 놓을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은 오든 소유권은 오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애는 소유권은 오고 어떤 애는 저당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팔았으니까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투자에 넘어갔죠. 그러면 처음에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돈 갚아야 안 갚아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까요 안 할까요? 자, 매월 넣을까요? 매월 원금 이자 넣어야 안 넣어요? 넣겠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넣으면 이게 이체가 되어요. 뭐가 된다? 이체가 되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투자재까지. 현금, 요거를 다른 현금 흐름권이라 쓴다. 이걸 뭐다? 현금 흐름권이라 쓴다. 현금 흐름권은 원금과 이자를 열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다? 현금 흐름권. 같은 말입니다. 현금 흐름권. 현금이 흘러가겠죠. 흐름권이. 자, 누구에게 직접 연결됐습니까? 투자자에 직접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패스되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투자자에까지 오겠죠. 그럼 투자자가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원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자, 받는 것을 수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 갖겠죠. 자, 암기하려고 하니까 좀 머리 아픈데, 자,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여기 T라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요거 있으면 T라는 바람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 누구에게 갔습니까? 투자자에게 갔습니다. 잘 모르면 비슷한 거라도 심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MPTS라고 했죠? 그럼 T 바람 있죠 없어요? 있죠. 지분이니까 모두 다 팔았음으로 인하여 모두 매각이니까 초과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초과 담보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저당권이 만약에 여기 저당하는 권한이 1000억의 저당권이 있으면 MPT에서도 얼마만 지금 발행했어요? 네? 1000억 그대로. 얘 지분이거든요. 그대로 다 발행했죠. 그럼 초과 담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 저당권을 담보로 MPTC를 발행할 때 이거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팔 때 지급보증 해줘야 하네요. 지급보증 해줍니다. 그죠? 지급보증하니까 투자자는 뭐다? 안심하게 이거 사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 뭐라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정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면 이걸 믿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이 뭡니까? 모두 투자자에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차입자가 돈을 빌려갈 때 20년 빌린다고 처음에 은행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년 정도 사니까 자, 이사를 가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집을 팔고 갈 수 있어 없어요? 팔고 갈 수 있겠죠. 그럼 팔고 가면 집 팔면 자, 미상한 잔금 다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갑니까? 갖고 가겠죠. 그러면 이건 조기 상환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조기 상환 했으니까 조기 상환 하더라도 이 조기에 돈을 갚더라도 자, 조기 상환하면 이게 자,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어 안 돼요. 이건 콜 방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조기 상환하면 자, 다 갚아버렸죠? 그러면 정권의 수명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인데 갔어요? 투자자인데 갔죠. 또 이런 경우 있죠?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을 수도 있습니까? 이자를? 그럼 채무 불이행도 있습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채무 뭐다? 불이행 위험.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항상 돈 받는 쪽하고 세트로 간다 생각하세요. 돈 받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했겠죠. 그럼 위험도 투자했겠죠. 그러면 이거를 받더라도 방어가 돼요, 안 돼요? 예? 방어 안 되잖아. 돈 갚더라도 방어 못 하니까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수명이 가장 짧다.
수명이 가장 짧습니까? 자, 그래서 짧다라고 말을 쓰고, 위험이 커요, 안 커요? 투자자가. 자, 위험이 다 누구에 대했습니까? 투자 쪽에 위험이 있잖아.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클까 적을까요? 수익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돌았죠. 자, 여기 반대인 채권형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자, 채권형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 그죠? 그러면 자, 차입자가 처음에 돈을 빌렸습니다. 어디로? 금융 기관으로 가서 돈 빌렸어요. 금융기관은 이거 매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는 한국주택금융에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요거 보면 되죠? 자, MBB는 저당 걸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잖아. 팔지 않았거든요. 그럼 안 팔고 요 금융기관이 이제 발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발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줄 때 저당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저당권 잡았겠죠. 그죠?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뭐다?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매월 원금과 이자 갚을까 안 갚을까요? 예? 차입자 돈 빌려갔으니까 매월 뭡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갚겠죠. 이자를 이렇게 상환한다고요. 누구에게? 은행에 상환한다고. 그러면 은행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뭡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걸 수치라 씁니다. 그럼 원리금 수치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발행기관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습니까? 그럼 채무 불이행 발생해야 하네요. 예? 채무 불이행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겠죠. 채무 불이행 발생하도록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여기는 저당권을 안 팔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자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뭡니까? 돈 빌려와야 돼요. 그럼 돈 빌리러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MBB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를 발행한다? MBB라는 뭐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은행 이름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투자자가 채권의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이 채권 얼마짜리입니까? 10년짜리 채권입니다. 10년짜리 채권. 이율 적겠죠? 이율이 만약에 5%도 5%게 채권 이름 적혀 있습니다. 자, 발행일도 있고 만기일도 다 적혀 있어. 채권에 보시면. 그죠? 그러면 딱 보니까 요 투자자가 딱 보니까 10년짜리 채권인데 이자 5%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채권 사는 거예요. 사겠죠. 채권을 사면 이 채권은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샀다 가정합시다. 채권을 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발행기관인 은행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갖고 얘와 정산은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죠? 6개월 단위로. 그죠? 단위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차입자가 돈을 갚든 안 갚든 얘와는 아무런 관계없죠. 현금 흐름이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인 담보물이 커야 돼요, MBB가 커야 되겠어요? 예? 이 담보물이 1,000억 같으면 그죠? 자, 이 MBB란 채권이 더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발행할 때 만약에 70% 발행하면 700억만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자, 초과 담보 있어요, 없어요? 초과 담보를 요구한다 이 말이 들은 거예요. 여기는 이해됐죠? 현금 흐름이 연결됐다 안 된다?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차입자가 5년 정도 살다가 집 팔았어요. 집 팔으니까 은행에 잔금 갚으러 가요, 안 가요? 갔겠죠. 그러면 현금이 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왕창 돌았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본인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가 붙어?
돈 받았잖아. 차입자. 얘가 빌려갔을 때 이자를 받는데 얘가 돈을 갚아버렸다고. 그러면 은행이 돈이 쌓여 있습니까? 안 쌓여 있습니까? 많이 쌓였죠. 그럼 가망은행에 금고 넣어봤자 이자 안 붙잖아.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은행은 뭐다? 옛날에 가만제가 채권 발행했는 거 이자 줘야 되잖아. 유리에 불리해요?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 들고 오라고 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뭐라 합니까? 아니 만기 남았는데 왜 채권 들고 오라 하느냐 라고 이자 받기 위해서 이거 방하는 것을 뭐다? 콜방을 씁니다. 이걸 무슨 방어? 콜방을 쓴다. 그럼 투자자는 뭐다? 채권을 갖고 오라 하더라도 이자 받는 게 낫다면 받겠죠. 이걸 뭐다? 투자자가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투자자가 뭐다? 발행기간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하여 방하는 것을 콜방을 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자는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이자 매매 5%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건 콜방어 됩니다. 콜방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저당금과 원리금 수익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행기간에 있다는 거. 얘하고 바꾸니까 이거는 비 있어요, 없어요? 비 있죠? 잘 모르면 비 있으니까 비요. 비 있으니까 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금과 원리금 수익금이 모두 있습니까? 발행기간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발행기간에 존재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이것과 이거를 바꿔놓는다고 반대로 이랬죠? 자, 혼합형은 요거하고 요거로 섞는 걸 혼합형이라 씁니다. 믹스한 걸 혼합형이라 쓰는데 요걸 그냥 직불채권이라 씁니다. 무슨 채권? 직불채권이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영어가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다계청채권이라 씁니다. 다계청채권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건 두 개 혼합형이니까 사이좋겠죠. T도 있고 뭐 되죠? B도 있네. 뭐도 있다? T도 있고 B도 있네. 자, 그러면 이건 두 개 사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합형이니까. 예? T도 있고 B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발행기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옵니까? 투자자도 다 나와야 돼요. 누구도 나왔다? 투자자도 나와야 되겠죠? 자, 발행기간은 뭐다?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다? 소유권.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보유하고 되겠죠? 저당권을 보유하고. 자,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자,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지, 그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지 조기 상한 위험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자 쪽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돈 받는 쪽에 위험이 함께 따라간다. 그래서 MPTB와 CM은 뭡니까? 둘 다 뭐요? 자, 요 둘 다 뭐다? 발행기간은 소유권, 저당권을 갖고 있고, 자, 원리금 수취권은 뭐다? 투자했다. 이거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중간에 중간 정도 돼요. 수익도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간 정도 되더라. 그래서 MBC 종류는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있으니까 책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선 MBC 종류에서 MBB하고 MBTS는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비교해 둬야 된다. 별표 칩니다. 시험 엄청 잘 놉니다. 엄청 잘 노니까 봐둬야 됩니다. 우선 MBB부터 먼저 안내 한번 볼까요? MBB는 채권형이라 써놨습니다. 채권형 또는 부채형이라 쓰기도 합니다. 채권형 줄 긋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암기할 것이, 자, 한번 볼까요? 셋째 줄에 했습니까? 두째 줄 맞으면 못하고. 자, 첫부터 MBB 투자는 대출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줄 것입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 모두 뭐다? 발행기간에 보유한다. MBB는 뭐다? 자,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뭐다? 발행기간에 있다. 이거 별표해 두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동그라미 2번 MBB는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보유하는 만큼 위험도 일로 따라갔습니까? 조기 상환율과 채무
불이행 위험도 모두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콜방어 돼요, 안 돼요? MBB는 콜방어 됩니다. 영어 세자는 콜방어 됩니다. 그죠? 자, 콜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4번 MBB 매수자가 MBB 발행 만기 전 변제에 방하는 것을 콜방어를 한다. MBB 매수자가 뭐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의 그죠? 만기 전 변제에서 방하는 것을 콜방어라 부른다 했죠? 자, 받으시고 5번에 보시면 자, 발행 기간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가치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담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MBB는 추가 담보 있고 MBTS는 없다 했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추가 담보를 확보해야 되며 저당 채권 집합액이겠죠. 이거하고 MBB 발행액을 자, 누가 더 적죠? MBB 발행액이 저당권보다 적다. 채권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가 담보가 MBB보다 저당권이 추가 담보 더 많다란 말을 적어놨죠. 잔잔 넘깁니다. 자, 동그라미 6번에 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 이 차입자와 투자 현금 흐름이 연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차입자는 어디까지만 현금 흐름이 연결됐죠? 발행 기간까지만 현금 흐름이 연결됐습니까? 얘는 자산을 매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매각 안 합니다. 그럼 MBTS 한번 보겠습니다. MBTS 보겠습니다. MBTS는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두 재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화를 기출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투자에게 매각합니다. 매각은 어디에 놓습니까? MBTS만 매각합니다. 매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첫째 줄 마지막에 원리금 소치권과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누구에게 매각했습니까? 투자자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이건 매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원리금 소치권과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다? 투자자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바꿔놓겠죠. 여기는 초과 담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없습니다. 지분이니까 초과 담보 자체가 필요 없다. 마지막 줄이 있을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럼 3번에 보면 위험은 다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투자자에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든 조기 상환 위험이든 모두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의 수명은 가장 짧습니다. 수명은 뭐다? 가장 짧습니다. 되겠죠? 짧고요. 자, MBB는 아까 6개월마다 또는 3개월 원리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MBTS는 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까? 마지막 줄에 보니까 매월 받습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는 차입자가 돈을 넣으면 자동 이체돼서 어디까지 간다? 투자자에까지 바로 가거든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받겠죠? 받고 MBTB는 혼합형입니다. 1번 줄 것입니다. 원리금 수익권이란 지분권은 누가 갖고 있다? 투자자에게 이전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넘어가지만 자,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뭐예요? 자, 위험은 어디로 갈까요? 투자 쪽으로 갈까요? 돈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원리금 수익권이 투자자에 넘어갔음으로 인하여 위험도 모두 누구에 넘어갔습니까?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거를 적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시험은 단독으로 시험 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